6월 9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은 어떤 소식 다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가 정리해 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첫 번째 기사부터 보겠습니다. 자, 지금 자유의 여신상이 굉장히 좀 뿌옇게 보이는 모습. 그러니까 뉴욕의 모습인데 뉴욕에 사는 제 지인의 SNS에서도 관련 비슷한 사진이 좀 올라왔더라고요. 지금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공기질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뉴욕시의 공기질 지수가 측정 이래 역대 최악을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하늘색이 이상해서 무섭다라면서 울음을 터뜨리고 있다고 하고요. 뉴욕 시민들도 마치 화성에 있는 것 같다면서 걱정하고 있습니다. 메이저리그 경기는 물론 뮤지컬 공연까지 취소가 됐고요. 또 동물원의 동물들도 일찌감치 우리로 돌려보냈습니다. 이렇게 전례 없는 산불 진화를 위해서 미국은 캐나다의 소방 인력과 자산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네, 화성에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좀 공감이 되는 그런 색깔인 것 같은데 지금 캐나다에서는 400곳이 넘는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죠. 맞습니다. 네. 캐나다 소방 당국이 밝힌 바에 따르면 캐나다 전역에서 보고된 산불이 414건이고 이 중에 239건이 통제 불능 상태라고 했습니다. 캐나다는 현재 산불 진압을 위해서 모든 국가 자원을 동원하는 국가 준비 5단계를 선포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번 산불의 원인으로는 고온 건조한 날씨가 역시나 꼽히고 있는데요.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산불이 더 자주 발생하고 불길도 더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산불 피해 면적을 축구장 크기와 비교하곤 하는데요. 현재 캐나다에서 소실된 면적이 축구장 530만 개 크기 정도 된다고 합니다. 캐나다의 한 전문가는 산불이 더 이상 단기적으로 노출되는 문제가 아닐 수 있다고 말하고 있고요. 또 유엔도 지금과 같은 기후변화가 지속된다면 2050년에는 연평균 산불 건수가 현재보다 최대 30%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좀 심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239곳이 통제 불능 상태라고 하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비가 오기를 빨리 좀 바라는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드네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최근에 그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그 가해자가 사적인 영역에서 신상이 공개가 됐었는데 관련돼서 지금 살인자만 신상 공개 범죄 예방 효과 없다 이런 제목의 기사가 달려 있네요. 그렇습니다. 네. 한국일보가 취재한 결과 2010년 피의자 신상 공개 제도가 도입된 이후 총 47건이 공개가 됐는데요. 이 중에 성폭력 특례법에 따른 9건을 제외하고 특정 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즉 특강법에 기반한 공개는 38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36건, 즉 94%는 살인사건에 해당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피의자에게 무기징역과 같은 중형이 선고가 됐고 신상 공개를 통한 사실상의 재발 방지나 범죄 예방의 효과는 없다고 보여진다고 기사에는 전하고 있습니다. 이번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의 경우 출소 후에 보복을 하거나 또 다른 범죄를 범할 우려가 있다라고 제기가 되고 있지만 법적인 영역에서는 신상 공개가 되지 않았다는 점을 함께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네, 또 신상 공개를 결정하는 그 기준이 너무 모호하다 이런 지적도 있더라고요. 네, 특강법에 기반한 신상 공개의 경우 범행 수단이 얼마나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켰는지 또 공공의 이익을 함께 따져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가 잣대가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전문가들도 각 지역 경찰청으로 나뉜 신상공개위원회를 통일해서 일관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신상공개 사진에 대해서도 체포 후에 촬영한 사진, 머그샷을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사진 문제는 피의자의 과거 사진이 공개되는 경우도 굉장히 좀 많잖아요. 네. 그랬을 때 피의자에 대한 동정론이나 옹호론이 또 형성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생각해봐야 할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이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는데 포털 다음에서 총선을 앞두고 뉴스 댓글 기능을 지금 개편을 한 것 같아요. 네, 네. 다음 같은 경우는 현재 뉴스에 댓글을 달면 다른 이용자들이 찬성과 반대를 누를 수 있고 여기서 더 많은 공감을 얻은 댓글 순으로 노출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댓글을 아예 없애고 실시간 채팅을 도입했는데요. 시간 순으로 노출이 되게 되고요. 그리고 좋아요와 같은 공감을 표현하는 기능은 따로 두지 않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용자가 남긴 채팅은 24시간 동안만 노출이 되고 그 이후에는 사라지도록 했는데요.
부적절한 내용이 더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한 겁니다. 네, 그동안 그 댓글을 보면 베스트 댓글 있잖아요. 그러니까 베댓이라고 불리는 이 베스트 댓글이 의견을 너무 과대 대표한다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이 부분 개선될 수 있을지 좀 궁금하네요. 네, 뭐 어느 정도는 개선이 되겠지만 여전히 여론 왜곡 가능성이 남았다는 지적도 이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일부 커뮤니티에서 기사를 공유하면서 이른바 좌표 찍기를 하고 그 이용자들이 몰려가서 채팅창을 도배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입니다. 결국 이러한 포털의 제도 개편도 중요하겠지만 댓글 문화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물론 뭐 표현의 자유가 중요하긴 하지만 익명성 뒤에 숨어서 무분별한 댓글을 다는 문화는 분명히 개선돼야 할 점인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중앙일보 기사인데요. 내 이름은 김삼순. 2005년에 방영됐던 드라마인데 그때 당시에는 30살은 조금 결혼하기엔 조금 늦은 나이로 간주가 됐었는데 요즘에는 좀 많이 바뀌었죠? 그렇습니다. 네. 저도 어렸을 때 재밌게 봤던 드라마인데 그 대사 하나하나까지 기억을 하진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 이 기사를 보면요. 극 중에 김삼순은 결혼정보업체 매니저에게 한 이야기를 듣는다고 합니다. 여자 나이 30에 이런 조건으로 결혼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라는 대사가 있다고 하는데 예. 이 드라마가 지금 나왔다고 하면 조금 달라졌을 것 같습니다. 뭐 조건을 따지는 건 여전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지금은 여성의 초혼 연령이 31.3세까지 높아졌기 때문에 여자 나이 30에 라는 대사는 아마 없었을 것 같습니다. 결혼 연령이 높아지는 이유는 중위 연령이 올라간 것과도 연관을 지어볼 수 있겠는데요. 출생 연도별로 인구를 쭉 줄 세웠을 때 가운데 위치한 나이가 1994년에는 28.8세였는데 지금은 45.6세까지 아주 크게 높아졌습니다. 네, 많이 달라졌는데요. 이 오른쪽에 이 그래프를 보니까 김광석 씨 사진이 있습니다. 서른 즈음에라는 노래 있잖아요. 네. 이게 보니까 1994년에 발표가 됐었는데 이때 느끼는 서른과 지금 느끼는 서른은 또 완전히 또 달라졌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뭐 가사 내용 잠깐 보면 점점 더 멀어져 간다. 머물러 있는 청춘인 줄 네. 알았는데 이렇게 유명하죠. 나오죠. 네. 아마 지금 서른쯤에 있는 청년들 자신들을 한창 청춘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취업포털 조사에 따르면 대졸 신입사원의 평균 나이가 30세를 넘어섰다는데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단계에서 내 청춘이 떠나간다? 이렇게 느끼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60대를 노래한 경우도 똑같이 볼 수가 있겠는데요. 김광석의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를 보면 과거를 회상하면서 황혼에 기운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60대 이상 취업자가 627만 명에 달할 정도죠. 중위 연령 상승에 따른 결혼과 출산, 또 취업과 은퇴의 영향 등과 관련한 좀 재미있는 기사지 않은가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네, 뭐 아까 우리가 서른 얘기를 했지만 저는 이제 조금 있으면 마흔이 되는데 불혹을 앞두고 있는데 여전히 청춘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춘 멀어진다고 생각 아직 안 하시죠? 그렇게 저는 믿고 있습니다. 계속 청춘이라고 믿고 있고 오랫동안 좀 젊게 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기사 보겠습니다. 네, 골프 관련 소식인데 얼마 전에 이 소식이 전해졌죠. PGA 투어와 리브,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에서 후원하는 골프죠. 리브가 이제 합병 통합을 한다. 이 부분에 대한 좀 간담회가 있었나 봐요. 그렇습니다. 네. 이전까지만 해도 리브에 참여하는 선수들에 대해서 PGA 투어 출전 자격을 박탈하기도 했죠.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합병한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PGA 투어에 참가하는 선수들은 허탈한 마음을 내비쳤습니다. 거액의 돈을 뿌리치고 역사와 전통을 생각해서 PGA 투어에 남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기사에서는 하루아침에 세상 물정 모르는 바보가 된 기분이 들었을 거라고 했습니다. 특히나 리브와 또 리브 가담 선수들을 향해서 강한 비판을 해온 맥킬로이는 희생양이 된 기분이라고 했고요. 또 여전히 자신은 리브가 싫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번 합병 배경을 두고는 여러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죠. 네, 먼저 스포츠 마케팅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어차피 PGA가 리브의 막대한 자금 공세에 끝까지 대항할 수는 없었을 거라면서 과도한 출혈 지출을 막기 위해서 합병을 미리 선택했을 거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 정치권에서는 외교적으로 중국 쪽으로 기울고 있는 사우디를 달래기 위해서 바이든 행정부가 빈살만 왕세자에게 일종의 골프 선물을 안겼다고 하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합병까지는 넘어야 할 산들이 남은 상황인데요. 이 합병이 골프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지 혹은 더 새로운 논란을 만들어낼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스포츠에 좀 정치가 개입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쉬움이 남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굿모닝 브리핑 이현웅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